시청자 김발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발성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아이고, 김발성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진짜 복 터지시길 바랍니다. 로또도 되시고요. 로또 당장 사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일본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일본 지인분이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일본 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그 산 이름도 나오나요? 산 이름까지는 안 알려줬고요. 아이고. 기후현이라고 그쪽에 있는 산이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기후현이요? 네네, 기후현. 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계신 분들, 기후현에 계신 분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지인 누나분의 이야기고요. 이 누나가 되게 겁이 많아요. 근데 이 누나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다 경험을 한 게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이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 예. 네, 뭐 치안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 말고 진짜 많이 졸라가지고 이야기를 얻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예. 이제 이 누나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대학생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녁밥을 먹을 때였는데 한 친구가 내가 인터넷에서 기후현 쪽에 진짜 담력 체험하기 좋은 곳이 있다. 같이 갈 사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당연히 이 누나는 싫다고 했죠. 근데 다수결의 벽치라고 총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누나 혼자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여자분이 한 분 또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뭐 어때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누나만 되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진짜 무서운 것도 정말 싫어하고 그냥 껌껌한 것도 싫어하는데 여기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못 갈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인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 5명인데 뭐가 무섭냐. 우리가 지켜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일본은 진짜 골목길이 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냥 골목길을 들어가면은 되게 음산해요. 근데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정 안 되겠어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본 거예요, 그 산을. 근데 뭐 폐가나 흉가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뭐 관광지나 산책로 이런 쪽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기 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공원에 딱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대요. 근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니까 그제서야 무서운 거죠. 또 이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1명, 2명씩 모이고 그다음에 픽업하는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 타니까 갑자기 엄청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가다가 조금 안심이 됐대요.
근데 그 산으로 가는 길이 정비가 되지 않은 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포장도로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가기 전전날인가 비가 왔었다고 해요. 땅도 막 질퍽질퍽하고, 진짜 그 차 타고 온 그 주인 친구는 좀 아시죠? 차에 진흙 다 묻고 그래가지고 표정도 안 좋고 이런 와중에 창문을 딱 봤는데 그쪽 길이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차가 올라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까지 차로 들어간 다음에 내려서 주위를 살폈대요. 근데 이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이 산이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음산한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내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런 데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연히 없지,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로 누가 오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부러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조금 지나다녔던 길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포장도로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산길이니까 진짜 막 신발에 흙 다 묻고 이러면서도 올라갔대요. 예. 또 올라갔는데 이게 저 멀리서 그냥 진짜 집 한 채가 갑자기 딱 보였대요. 그 집이 약간은 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집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 친구가 찾아본 바로는 좀 더 들어가면은 절이 있었대요. 절. 예. 엄청 조그만 절이라서 폐절이라고 하죠. 그런 구간이 있어서 이런 집이 있구나,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막 빨랫물도 널려 있고 누가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네네.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그 집을 지나치고 폐절? 거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좀 영감이 있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집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근데 일단은 지나가자 해서 지나갔대요. 근데 가다가 폐절이 나와서 폐절이 둘러보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예. 그냥 버려져 있는 절이네? 이게 끝이래요, 그냥.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변도 보고 안도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진짜 우리 그냥 이 정도면은 너도 괜찮지? 하면서 그 누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누나도 생각 외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안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그 절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역방향으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이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갈 때는 분명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까 세탁물 널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세탁물이 없었고, 근데 전부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세탁물이 없고, 그다음에 집이 진짜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거의 100년 전 집이라고 해야 되나까지 들었는데, 다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 60년대, 70년대 이 정도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년, 80년 지난 거죠. 그래가지고 집이 낡았긴 했는데 이렇게 낡았었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옛날 집 특성상, 일본 옛날 가옥 특성상에 대문이 엄청 크고, 근데 그 대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집이 이게 진짜 다 쓰러져 가가지고 현관문도 열려 있었는데 안에 진짜 그냥 잡동사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아까 봤을 때랑 이거 너무 다른데?
그 마당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영감 있는 친구가 여기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한 친구가 들어간 거죠, 집 안으로. 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카메라를 찍기 전에 보잖아요. 갑자기 집이 온통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른 그 시점에 영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갑자기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은 어때요? 갑자기 똑같이 놀라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갑자기. 다 뛰어나가지. 네, 그래서 다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렸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에서 뭐 했냐, 왜 소리 질렀냐 물어봤는데 안에서 이거 내가 쥐 잘못 본 것 같다, 쥐를 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에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친구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그 길을 타고 내려가서 차에 탔는데 이 누나가 그 집을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서 그냥 있었대요. 밖에서 집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같이 그 누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던 중에 다 뛰쳐나오니까 같이 뛰어간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그 누나만 갑자기 아팠대요. 열이 갑자기 오르고 진짜 막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갑자기 막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아팠대요. 그래서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 그 친구들이 괜찮냐 하겠죠. 그렇죠. 근데 조수석에 그 집에 들어갔던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누나가 기억하기로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웬 머리가 벗겨진 중년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아프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너무 아프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못 했는데 그냥 가는 내내 그 친구가 아저씨로 보인 거예요. 중년 아저씨로. 예. 근데 차 안에서 다 이 누나를 간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서로 얘기는 하고 뭐 어떻게 분위기라도 좀 좋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대요. 너 진짜 아까 안에서 쥐만 본 거 맞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대요. 더 자세한 거는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말 못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이 누나는 너무 아프니까 집까지 차를 태워줬대요. 예. 나머지는 공원에서 다 바이바이 하고. 근데 그 뒤로 이 누나가 거의 한 4, 5일인가를 더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게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뭔가 영화가 틀어지듯이 3인칭으로 계속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3인칭이고 예. 근데 그 꿈의 배경이 그 집인 거예요. 그 집인데 봤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냥 집도 깔끔하게 돼 있고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가족이 딸 한 명이랑 엄마 그리고 그 남편 이렇게 셋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꿈을 계속 꾸더래요. 한 3일쯤인가? 계속 그런 꿈을 꾸다가 내가 이 꿈을 왜 꾸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꿈이다. 꿈속에서 자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에서 4일째 되던 날에 이거 소름 돋는데 그 꿈을 꾸는데 똑같은 풍경이었대요. 그냥 그 집 배경에 뭐 일상생활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인 거예요. 외지인인데 누나는 처음 봤을 때 장작 패로 도와주러 오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꿈속에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우산에 그 굉장히 깊숙한 곳이잖아요. 예. 사람이 죽어도 발견이 쉽사리 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치, 모르지 잘. 예. 네. 그래서 그런 살인사건 비슷하게 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정말 진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누나가 4일째 되던 날에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5일째 되던 날부터는 그 꿈을 안 꾸기를 시작했는데 이젠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 남편분을 제외한 딸하고 그 엄마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옆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침대 옆에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자기를 노려봤대요. 근데 가위를 눌리면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그 시야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 상태로 아침까지. 그래서 그거를 첫날 그렇게 겪고 5일째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때마침 그때 병문안을 왔대요, 친구들이. 네. 나머지 4명이 다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병문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계속 아파서 지금 뭐 학교도 못 가고 있긴 한데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진 찍었다는 남자애 있죠. 그 친구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아저씨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아저씨 시점으로 꿈을 꾼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누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되게 벙쪘겠죠.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맞는 거예요. 오, 서로? 네. 그래가지고 그 5명이서 거기를 다시 가야겠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와.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어요. 5일째였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산을 따라서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번에는 좀 음산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좀 낮에 가가지고 저번에는 3시, 4시쯤 갔지만 이번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음식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그 일본식 합장 있잖아요. 죄를 좀 지내주려고. 네네네. 이제 명복을 좀 빌어줬대요. 내가 꾼 꿈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그대로 가가지고 합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5일째까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사실 갈 때까지는 좀 몸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다음에 아픈 것도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알았어서 병이 나은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예. 이 누나가 겪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분은 제3자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고 그 집에서 한 분은 네네네. 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 거고 그죠? 누나는 네.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그 등장인물이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인 그쵸. 것처럼 이렇게 봤고 한 분은 그 아저씨가 된 거죠. 아저씨 시점으로 본 거죠. 아 신기하다. 소름 돋는다 진짜. 네. 두 사람이 그걸 같이 볼 수가 있지 꿈에서? 네, 그러니까요. 야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꿈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가 겪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일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또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스토킹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스토킹 이야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아니면 일본이에요? 요것도 일본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쿠오카에 사는 또 아는 누님분의 얘기예요. 예. 이 누나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처음으로 자취라는 걸 하게 됐대요. 네. 자취라는 걸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겠죠. 진짜 귀하게 자랐는데 이게 갑자기 혼자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독립성이 강한 나라라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도 잘 알아보고 하면서 2층 맨션에 들어갔대요. 근데 집도 정말 좋고 그다음에 학교하고도 버스로 한 3정거장?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이게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취 처음 하는데 이게 너무 좋다.
내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떠했대요. 근데 이 누나가 학교를 가고 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계속 그 맨션 같은 데 보면은 복도식이라고 하나요? 약간 맨션이 아니라 아파트 같기도 한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복도식으로 있는 공간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그 집을 나서면은 항상 있었대요. 집에 올 때도 그 할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사실 신경은 그렇게 쓰진 않았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나갈 때랑 들어올 때 항상 밖에 계시지? 몇 호 사람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은 독립적인 이런 부분이 강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좀 싫어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사를 오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이웃하고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옆집에 살던 사람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나올 때도 있고 집에 올 때도 이 할아버지가 나와 있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를 의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나가 학교를 가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예. 버스를 타면서 항상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날은 조금 더 의식해서 갔대요. 근데 뒤에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길이 갔겠지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버스도 같이 타더래요. 사실 이 버스를 타면은 마주칠 수는 있겠는데 이 할아버지라는 거를 사실 그렇게 의식하진 않아서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는 동선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 예. 이 누나가 거기서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신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 이게 확실하진 않잖아요. 해코지를 안 당했으니까. 예.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를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항상 그 주변에 있었대요. 학교 주변에. 그 다음에 예. 내가 다니는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그거를 안 하는데 말도 안 걸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따라다녔대요. 예.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이 누나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점점 버스에서도 같은 자리에 앉거나 엄청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 누나가 도대체 왜 따라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소리를 냈대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이 할아버지가 도망치듯이 버스에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대요. 근데 그 뒤로는 크게 적어된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에는 되게 스토킹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약간 이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네요. 네네, 다행히도 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주변에 진짜 정말 꺼림칙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오히려 떠나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나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야지. 떠나간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더 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친구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애매한 게 따라다닌다는 심증은 있어. 확실히. 네네. 근데 그거를 잡아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들 경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일 거고, 그죠? 네네네. 뭔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계속 따라다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도망가셨잖아요, 그분이. 그쵸.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오늘 김발성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 전문 이야기꾼이신데, 근데 네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하고 계신데 혼자 계신 건 아니었죠? 네? 혼자 있는데요. 혼자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뭔가요? 괜찮아요. 발성님 무서우시니까, 괜히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네. 혼자 계시죠? 그죠? 밤에.
혼자 계시냐? 약간 물어본 거예요. 안부차. 뭘 또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또 네.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냐고 여쭤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몇 분 들으셨겠지만 여자 목소리를 살짝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면 타임라인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스감님께서는 예전에 예술, 좀 무용 쪽을 하셔서 이제 예고를 나오시고 또 예술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형체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새해는 복 터지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트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 예술 쪽, 이제 뭐 무용 쪽을 네. 좀 하셔서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예고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제가 처음으로 박수무당을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그 일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얘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그 한국무용을 예고에서 전공으로 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학교에서 뭐 조교도 하고 시간 좀 지나서 강사도 하고 일을 되게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갑작스럽게 문제 생길 게 아닌데 그냥 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도 자꾸 소란스러워지고 막 일이 좀 커지니까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말씀을 다 드리고 제가 그만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이 매일 열 몇 통씩 전화 받고 또 교수님 일 전담해서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확 조용해진 환경이 좀 허전함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그때 관심 있던 분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원을 바로 준비한다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안감이 커지니까 또 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집안 환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할머니도 귀신을 보셨고 저희 어머니는 또 꿈을 엄청 잘 꾸세요. 그리고 저도 귀신을 종종 보는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점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오랜만에 점을 봐야겠다 해서 신림동에 있는 점집을 소개받아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점집에 처음 갔는데 그 무당분이 저한테 그냥 대뜸 자기가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놔가지고 저를 취소할까 하다가 제가 급한 것 같아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점사가.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보고 가서 연락을 주면 내가 다시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점을 보는데 저한테 뭐 준비 중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대학원 준비 중이고 문제는 제가 적을 옮기려고 한다. 원래 A 학교에 있었는데 B 학교를 옮기려고 한다. 근데 제가 A 학교에 오래 있었고 여기를 제 터라고 생각했는데 옮겨야 되는데 괜찮냐. 그래서 B 학교는 지역이 어디고 이제 어떤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는 인생이 걱정이 없고 그냥 하이패스로 쭉쭉 뚫려야 되는 사주인데 여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힘없이 쭉쭉 왔는데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교수 눈밖에 나서 그럴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적을 바꿔?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병수발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깃대도 엄청 세시고 성격도 장난 아니신데 그 할머니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너네 엄마 그거 병수발 좀 했다고 지가 뭐 한 것처럼 굴고 밥상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면서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본인 아들한테는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너희 엄마 다치게 하고 저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때 하필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침대에 매트리스 올려놓는 턱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이렇게 부딪히셨는데 발가락이 부러지신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깁스하고 누워 계실 때였고 저도 학교에서 되게 좀 어쨌든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다 내려놓고 나온 상태고 그리고 또 그 무당분도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쭉 듣다가 그 무당이 저한테 할머니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구슬해서 풀어줘야 된대요. 예? 근데 제가 좀 촉이 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분 눈을 딱 쳐다보면서 그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게. 저도 촉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로는 해결이 안 된대요. 너로는 해결이 안 되고 너네 엄마까지 데려와야 될 정도로 심각하니까 너가 혼자 오면 안 되고 엄마한테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든 엄마를 같이 데려와서 구슬해야 된대요. 너네 할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어서 너도 너네 할머니 알지? 보통 아니라 이거 어떻게 안 돼. 엄마 데리고 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나오고 난 직후에는 또 판 벌려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나 이렇게 그냥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흔히 말해서 신발 있는 사람이 아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돈 뜯으려나 보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간사한지라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대학원을 봐야 되고 갑자기 또 이렇게 된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나 찜찜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아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이 애들 입시 때마다 무용하는 친구들 입시 때마다 전화드려서 여쭤보는 무당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매년 전화를 드린대요. 그 무당분한테. 그래서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거기는 좀 안 되고 여기는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엄청 잘 맞대요. 그분은 경기도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서울인데 저희 집에서 운전해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뵈러 간 거예요. 저도 또 점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갔는데 박수무당이더라고요. 남자. 저는 남자 무당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흔히 듣기로는 여자 무당도 남자 신이 들어오면 약간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 무당도 여자 신을 모시면 여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편견 같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너무 나긋나긋하시고 진짜 중년 신사 같은 아저씨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진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결혼은 안 하냐고 대뜸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결혼은 이랬더니 뭐 만나는 사람 있잖아 이러셔서 제가 있는데 뭐 지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지금 진로가 급해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했더니 뭐 계속 결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너랑 지금 만나는 사람이 뭐 그 친구랑 저랑 강에서 물고기가 만나서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주래요. 둘이 만나면. 예.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저는 다른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되게 별거 아닌 얘기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다른 데 시험 준비한다. 이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아니, 너 뭐 무슨 지금 예술하잖아. 춤추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고전무용해?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네, 맞아요. 저 한국무용 전공했어요. 이랬더니 너는 대학원 어디 있어도 예술에 예자만 엮으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그래요? 이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다른 말 안 하는 거야. 너는 사주 자체에 끼도 많고 구설이 많아서 너는 예술 쪽으로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뭐 제주 예자만 엮어가지고 잘 풀어.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또 할머니에 관련돼서 여쭤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엄청 절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서울 분이신데 매년 그 대구 팔공산 있잖아요, 절. 네. 거기 가셔서 새해를 맞으세요. 그리고 매일 절에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불경 매번 읊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절에 모셔드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얘기도 안 했는데 할머니 잘 계시냐 이랬더니 야, 너네 할머니 아침 저녁으로 절밥 드시면서 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 신림동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뭐 진로, 뭐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사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봐주신 거예요. 예. 진짜 너무 나긋나긋하게 그 중저음에 엄청 젠틀한 한 5, 60대 남성분 말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시다가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리고 너 점점 그만 보러 다녀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웃으면서 이랬더니 내가 만약에 너가 여기까지 안 오고 전화로 점을 보러 왔으면 내 제자라고 했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무당은 구설이 많아야 된대요. 예. 근데 제가 구설도 많고 목소리랑 눈에 힘이 있어서 사람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설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뭐 사주나 점 어딜 가도 구설이 많다는 얘기를 맨날 듣고 오죽하면 한 번은 점을 보러 갔는데 구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감이 생겨서 저 이번 연도에는 구설 없죠? 이랬더니 그 점 보시는 분이 저한테 야, 너는 인생이 구설이야.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구설이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설은 안 좋은 거죠. 안 좋긴 안 좋죠. 예.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 입을 계속 타고 그렇지. 저도 그래서 원치 않게 감투 쓰는 일도 많았고 진짜 약간 너는 일반인으로 살기 힘들 정도의 구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계 쪽으로 갈 생각 없냐도 진짜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은 너 딸 낳으면은 딸은 진짜 방송 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구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남자 무당분이 저한테 무당들은 구설수가 있어야 입소문 타고 장사가 잘 되는데 아휴, 내가 너 와서 얼굴 보니까 얼굴도 너무 애기같이 생기고 욕심도 많고 또 그 정도 머리도 있으니까 제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 어디 가면 이런 얘기 할 거니까 점 보러 다니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용기를 내서 신림동 점집에서 있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약간 머뭇거리면서 선생님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신림동에서 점을 봤는데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셔서 구타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할머니 잘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계속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으시다가 제가 구타라고 하시던데 저희 할머니 잘 계신 거 맞아요? 이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그렇게 꼬셔서 제자나 시킬 걸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엄청 빠르게.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꼬셔서 제자나 시킬 걸. 1시간 동안 진짜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던 그 남자분 목소리가 근데 확 바뀌면서 약간 할머니? 아줌마 같은 목소리로 엄청 빠르게 와다다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걸, 그렇게 꼬셔서 제자나 시킬 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점 보러 가서 저도 기가 약한 편이 아니라 한 번도 뭐 말을 못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이렇게 벙쪄 있었어요. 너무 소름 끼치니까. 그랬더니 다시 그 젠틀한 아저씨로 돌아오셔서 너네 집에 신줄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점 보러 다니면서 뺏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개종까지 하고 그림 그리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비는 사람이 있는데 신줄 안 들어오고 백이니? 너네 집에 개종한 사람 있지? 이러시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 불교로 개종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교리반 다니시면서 부처님 그림 그리셔서 집에 붙여놓으시고 불경 공부 다니시고 그래서 뭐 여행 가셔도 항상 절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 하시면서 그 무당분이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야, 지가 신발 떨어져가지고 신줄 뺏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너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그때 그 엄청 속사포같이 했던 그 목소리랑 말투를 못 잊겠더라고요. 그 아깝다는 그치. 표정. 이상해. 오. 네, 너무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고 저는 그 박수무당이 모시는 신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예.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점집 안 가요. 점집 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속사포같이 와다다다 뱉어내는데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랑.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그냥 재미로 보러 다닐 게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안 보러 다녀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제. 그러면 그런 거 혹시 안 네네.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당신이 얘기한 거 혹시 아시냐고. 네네. 뭔 내용인지. 아니, 무서워서 못 여쭤보겠더라고요. 너무 오. 놀래서 벙찌고. 근데 그거를 누가 들어도 그냥 그분이 아니었어요. 여태 얘기하던 그 남자분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완전 하이톤의 할머니? 아줌마 같은 와다다다 뱉으면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못 물어봤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거를 제어를 못한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네, 싶었긴 했지만 너무 소름 끼치니까 물어볼 순 없었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점사 봐주실 때도 계속 이렇게 너 사주 자체에 끼가 많고 구설이 많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분이 국악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받은 지인분한테 듣기로는 그분이 국악 전공하셨는데 국가 행사에서 이렇게 국악하시는 분들 모아서 이렇게 큰 행사할 때 행사 진행하시는데 거기서 북치시다가 신 들어오셔가지고 다음날부터 신내림 바로 받으셨다고 막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어를 못하시고 확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제어를 하시고 점사를 봐주셔야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트감님, 네. 그러면 네네. 지금은 점사를 본 얘기였잖아요. 소름 끼치는. 네네. 근데 네네. 이 점사를 보기까지의 분명히 과정이 있었을 거라 저는 봐요. 네. 귀신을 보셨다고 했는데 보셨던 네.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많이 봤고 지금은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아요. 처음 본 거는 진짜 되게 어렸을 때부터여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성인이 되고 20살 초반대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예 상갓집을 친인척 초상 나도 못 가게 했어요. 예. 귀신한테 엎혀 들어올까봐 아예 못 가게 하셨었어요. 제가 가위도 너무 자주 눌리고 귀신도 많이 봤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봤던 귀신 얘기해드리면은 그때 정확하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엔 되게 짤막짤막하게 봤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습관이 항상 연습하기 전이랑 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작품 음악을 2번씩 들었어요. 제가 그 성격이 조금 급하고 음악이 동작이랑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음악을 2번씩 시작하기 전후에 눈 감고 음악을 집중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저희 학교 전체 예술제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제가 예고에서는 엄청 중요한 행사니까 그날은 점심을 먹고 리허설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 9시쯤 끝나거든요. 근데 예술제 직전이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레슨 자체도 약간 자제시키는 분위기예요. 다음날 네. 이제 공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날 연습을 하게 되면 그냥 진짜 밤에 혼자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 그날 저희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기로 했는데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고 있겠다 해서 연습실에 갔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아침에 리허설도 하고 왔으니까 점심 먹고 리허설을 했으니까 몸이 힘들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불 2개만 켜놓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눈을 감고 오디오 옆에 기대가지고 작품 음악을 2번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러고 다시 해봐야겠다고 눈을 떴거든요. 근데 저희 연습실 구조가 어떠냐면 앞쪽이랑 뒤쪽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양 옆쪽에는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앞쪽 구석에 음향기기가 있고 그 뒤쪽 거울 앞에는 오고무라고 해가지고 그 공연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TV 보면은 북 이렇게 막 치면서 막 허리 꺾고 막 따다다다 막 치면서 이렇게 치는 북이 있어요. 5개의 북을 묶어놓은 오고무라는 북이 있는데 그게 쭉 한 진짜 20개 세트? 막 이렇게 뒤에 쫙 일자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연습을 해봐야겠다고 눈을 떴는데 그 창문에 왜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율의 그런 실루엣 있잖아요. 예. 진짜 야실야실하고 너무 여리여리한 그런 실루엣의 사람이 양팔을 들고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오고모 앞에서 땡그르르 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귀신이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넋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예쁘다.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다가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쁘다. 네, 이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율이? 와, 너무 부럽다.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넋을 놓고 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잖아요. 연습실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창문에 비친 그 사람을 보다가 오고무 쪽을 봤는데 오고무 뒤쪽에는 뒤쪽 거울이 또 있잖아요. 예. 근데 오고무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고무 사이에 그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치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거기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창문에선 계속 돌고 있고 그 실루엣이.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거를 귀신이라는 걸 그때 딱 인지하고 짐 싸서 막 내려왔죠. 울면서 너무 무서워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1층 현관 빼고 학교 불이 전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예. 탈의실 가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대로 그냥 교복 위에 그냥 연습복 위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걸쳐 있고 엄마 오실 때까지 울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이? 얼굴이 없어요. 그냥 실루엣이에요. 근데 뺑그르르 도는데 그게 너무 예뻐요. 비율이 너무 예뻐요. 너무 네. 빨리 돌아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사람이 도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돌아서.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홀린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짐 싸서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네. 소름 돋는다. 하는 행동이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희는 귀신을 보는 친구들이 막 많지는 않은데 한국무용 하는 친구들 중에 종종 있어요. 가끔 있겠죠. 이제 힘들거나 하면 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레슨 연습할 때 선생님 수업할 때 그때 저랑 같이 레슨하는 친구가 아파서 저랑 선생님이랑 어떻게 1대1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품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앞쪽이랑 뒤쪽을 보고 하면 공간이 작아서 가로로 쓰려고 창문 쪽을 보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거의 3학년 때쯤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가운데 서 계세요. 구도랑 이런 걸 봐주시려고 어떻게 추는지 봐주시려고 창문 앞에 서 계신데 보통은 손을 따라가요. 얼굴이 시선이 손을 따라가거나 가는 방향
그 춤추는 방향대로 시선이 가는데 제가 작품 안에서 좀 특이하게 정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꽃게처럼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창문 앞에 가운데 서 계시잖아요. 네, 한 1, 2, 3 동작을 하면서 3초 정도 정면을 보는데 1, 2, 3쯤 되는데 선생님 뒤쪽에 어떤 여자 얼굴 하나가 빼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집중을 못하고 눈이 슬 커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작품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제가 그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저를 창문에 그대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선생님이 음악을 탁 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도 뭐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약간 보인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짐 싸서 가라고 해가지고 짐 싸서 내려왔던 적도 있고. 와, 그렇게 네, 계속 그래서- 보이는구나. 네, 가끔씩 좀 많이 힘들거나 진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많이 예민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오디오가 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예. 이거는 오. 귀신을 본 건 아닌데 예술고등학교는 레슨팀이라는 게 있어요. 무용 전공은. 그래서 수업이랑 별개예요. 이거는. 그래서 2-3명이 한 선생님한테 레슨팀이 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오디오 사건은 제가 1학년 때 얘기인데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수업 이외에 레슨이나 뭐 개인 연습 관련해서 연습실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고학년 위주예요. 남는 시간을 저학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은 보통 외부에서 연습을 하거나 밤늦게 학교 연습실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저랑 제 친구 2명이 레슨을 하는데 저희 레슨팀이 밤 9시에 레슨이 잡힌 거예요. 근데 저희는 레슨이 2시간이 한 타임이어서 무조건 한 번 수업을 하면 2시간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아직도 기억하는 게 11시까지 레슨이었고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뭐 한국무용 한다 이러면 뭐 살풀이, 뭐 오고무 이런 작품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레슨 때는 연습을 해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장구장단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굿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덩, 기덕, 쿵, 더더더, 덩, 기덕, 쿵 딱 하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풀면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이 장단을 기본으로 뭐 발동작, 뭐 오른손 감고 왼손 감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국거리, 뭐 자진몰이, 중몰이, 휘몰이 이렇게 해서 점점 몰아가는 거예요. 장구장단으로. 그래서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절정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매번 장구를 쳐주시기가 힘들잖아요. 한 15분, 20분 되는데. 그래서 CD로 구워서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기본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또 이제 앞에 국거리 다 하고 막 절정에 올라간 거예요. 점점 빨라지면서 저희가 절정에 가면 그 휘몰이라고 하죠. 막 구다군 막 이렇게 몰아가면 저희가 돌아요. 돌고 뛰고 돌고 뺑그르르 이렇게 돌거든요. 예. 이게 막 몰아가는데 구다군 뺑그르르 하는데 음악이 멈춘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랑 제 친구랑 동시에 오디오를 딱 봤어요. 근데 오디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전원이 나간 거죠. 아, 그래서 에? 이러고 저랑 제 친구가 선생님 무섭다고 이거 귀신인 것 같다고 저희 집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시간이 10시 40분이라 거의 끝날 때쯤이어서 선생님이 야 무슨 이 정도 가지고 그냥 CD가 튕긴 거다. 그러니까 마저 장구 쳐줄 테니까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무서운데 어떡해요. 선생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장구 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 CD 잘 되는지 다시 틀어보고 아까 튕겨서 꺼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구워야 되니까 다시 한번 CD 틀어보고 잘 챙겨서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먼저 가시고 저희는 옷도 갈아입고 짐도 챙겨야 되니까 야 우리 CD 다시 틀어보자 해가지고 전원을 다시 켰어요. 근데 노래를 틀었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CD가. 예. 근데 저희가 그냥 오디오가 아니고 그 무대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라서 그 소리가 CD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한국무용은 장구장단이랑 구음이 같이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스피커에서 장구장단, 2번 스피커에서 구음 이런 식으로 몇 번 스피커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조절할 수 있게끔 불빛이 게이지로 표시되는 그런 음향기기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음향 볼륨도 돌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런 음향기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게이지는 계속 불빛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CD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튕기는 건 아니에요. CD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CD 돌아가는데 왜 이래? 이랬더니 친구가 야 CD 그냥 빼.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친구가 음량키를 가리키는데 음량키가 내려가 있었어요 다. 오? 그러니까 그때 전원만 꺼진 게 아니라 누가 볼륨키를 내린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원이 꺼졌다 생각했는데 전원만 끈 게 아니라 음량키가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 물리적으로 움직였다는 뜻 아니에요? 내린 거죠. 네, 그 누가 내린 거예요 그 음량키를. 그 저희는 그냥 전원이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음량키가 내려가 있었던 거죠.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특감님 네네. 이런 뭐 네네. 무대나 이런 뭐 연습할 때나 혹시 특감님 네네. 말고도 귀신 보시는 친구분들도 있었어요? 봤다,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 본 친구들 있었어요. 있었고 오. 그 장구 귀신이라고 사실 예고에는 되게 유명해요. 장구 귀신은 늘 있어요. 장구? 어느 예고나 장구 귀신, 장구 치는 귀신인데 뭐 학교마다 얘기는 조금 다른데 저희 학교는 제 동기가 본 거였는데 저희 학교는 어떠냐면 1층이 발레 연습실이고 2층이 한국무용 연습실이고 3층이 현대무용 연습실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 들어가는 문은 방호문처럼 엄청 두껍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면 안에 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호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A홀이고 바로 거울이 있고 거울 옆에 방문처럼 약간 학원문처럼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 그 문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이랑 똑같이 그 옆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안에 B홀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유리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A홀, B홀 이렇게 되는데 발레홀, 한국무용홀, 현대홀 다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2층에서 저희 동기가 레슨 끝나고 친구랑 연습한다고 연습을 하다가 그 거울 옆에서 거울 자기 하는 걸 보는데 문 옆에 유리창에 어떤 여자가 장구를 치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엄청 휘몰아치고 있더래요, 장구를. 막 구다궁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진짜 무아지경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처럼 막 몰아치고 있더래요. 근데 걔 팔만 보여서 그거를 보고 제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깍 지르면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1층까지. 옷도 못 챙기고 그냥 깍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렸는데 1층에서 문 열고 어떤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발레 연습실에서 발레 전공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놀래가지고 뭐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연습하고 있었는데 거기 비홀 들어가는 문의 유리창에 어떤 한국무용 버선발이 돌고 있었다고, 장구 치면서 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에서 상반신 하반신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레 전공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밑에 층에서 한국무용 버선발이 막 돌면서 팔 막 움직이는 거 봤다고 이러고 제 동기는 위층에서 팔이랑 고개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서 귀에서 막 소리 들리니까 도망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소름 끼친다. 와. 네, 되게 소름 끼쳐요. 그래서 오. 저희 그 한국무용 전공하시는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는 무당춤을 아예 못 추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신들릴까봐. 무당춤 안에 사방치기가 있어요. 그 무당춤이 소품이 있는데 오방기랑 방울에 그 대나무 대를 엮어가지고 소품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양손에 들고 춤을 춰요. 가지고 동서남북 막 방울이랑 대나무 흔들면서 막 인사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방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실제로 공연 중에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무당춤을 아예 안 추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쪽에 끼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네네, 맞아요. 거기다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신이든 일반 귀신이든 뭔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저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 예고에서 항상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지화자님이라고 예고석에 네네. 올라왔잖아요. 보셨나요? 아, 봤어요. 보다가 중간에 그림이 너무 무서워서 좀 편집본을 봤거든요. 근데 그림이 무서워서 중간에 그 옆에서 그 바이브레이션 그 손 누르는 거 따라 부르는 거 그거 보고 무서워서 멈췄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예고에. 같은 예고는 아니죠? 네, 같은 예고는 아니고 그 지화자님은 들어보니까 전통이랑 국악 제 전문으로 하는 예고가 있어요. 네, 저는 음악이랑 미술이 같이 있는 예술고등학교고, 예술고등학교 중에 또 완전 전통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예고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 전공하신 것 같아요. 네. 신나니까 이렇게. 특감님도 혹시 그런 거 인정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연기자나 어떤 춤을 추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현대무용이나 뭐 한국무용? 근데 이런 경우 중에서 신들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신들린 연기, 신들린 춤, 그거는 진짜로 뭔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몰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춤도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되진 않았지만 무당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나가 아닌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약간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거기서 그런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거는 다른 예고 친한 언니한테 들은 건데, 그분 동기 중에 그 언니는 돌비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데, 네. 그분이 연습실에 오면 그렇게 귀신을 찾는데요.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가 못 숨기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네, 내림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야, 저기 위에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저기 위에 남자 귀신이 있는데 쟤 여기 며칠째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동기들이 얘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서워했대요. 한국무용 같은 전공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섭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 동기들이 완전 쇼킹했던 게 졸업식 날 그 언니 엄마가 오셨대요. 근데 엄마가 오셨는데 쇼컷에 무스를 완전 엄청 바르고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은색 남자 정장을 엄청 큰 걸 입고 오셨대요. 네. 은갈치 정장? 네네, 완전 옛날 은갈치 정장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남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숨기질 못하고. 네.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런 집안 분들도 많이 오고, 네, 집안 대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특히나 이제 예술 쪽에서 계시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일반 회사나 일반 학교에서 귀신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하죠, 그죠? 맞아요. 거기서는 그나마 그럴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들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저도 오늘 할머니가 귀신을 네. 계속 보시고 그때 제가 돌비님한테 엄마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했던 것도 그 할머니한테 씌었던 귀신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에 해드리는 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한번 그래서 네. 들려주세요. 네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에 오. 기회 되면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뜨감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시고 시청자분들이 아이유 목소리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처음 듣습니다. 제가 되게 여자치고는 좀 낮은 음이어가지고 예. 그런 말은 처음 듣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은 좋네요. 네. 그래요. 네, 새해에도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이제 점집 절대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타입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이제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트감님께서 또 소름 돋게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술 쪽의 학교,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국악이나 아니면 항공무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전공하셨고 그런 쪽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분들이라도 참여 신청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흥선대왕군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절대 또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셔서 큰일을 겪으시고 또 오늘 시들무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흥선대왕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예.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리허설을 좀 했어요. 오, 예. 이제 그 집에서 하면 안 돼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차에서 리허설 하는데 그 사이드 미러에서 계속 뭐가 막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저희 집이 B동인데 그 A동 그 1층 현관 센서가 계속 켜졌다 꺼졌다 그러는 거예요. 오호, 예. 씨, 뭐지? 하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 차를 빠꾸 해가지고 그냥 담배 피는 사람이겠지 하고 봤는데 진짜 아무도 없고 너무 좋으셨겠다. 일단 지금 밝은 데로 왔어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흥선대원군님께서 겪으신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출발을 할게요. 렛츠 가! 기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기 전에 기본 모드랑 리얼 모드가 있어요. 기본 모드는 술자리에서 풀어주는 느낌이고 리얼 모드는 성대모사도 가끔 나와주고 자세하게 풀어준 건데요. 어떤 걸로 할까요? 나 이런 시청자분 처음 봐. 당연히 리얼 모드죠. 네. 괜찮아요. 이제 연기해도 바로- 되고 그 귀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리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이랑 빈집에서 술을 먹는데 저 혼자 말고 모두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예. 7년 전 일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끝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친구들 중에 그 덩치 큰 친구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있죠. 예. 걔가 말하기에 투유에 까오가 있거든요. 예. 일단 목소리 좀 깔고 말하는데 얘들아 오늘 술 한잔 할까? 이러는 거예요. 반대하면 제가 반으로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술을 먹는 임원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덩치 큰 친구, 거짓말쟁이 친구,
거짓말 많이 치는 친구도 한 명씩 있잖아요. 피노키오라고 하죠, 그 친구. 아, 예. 아, 예, 제가 거짓말 친구라고 이렇게 외워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바로바로 이게 다른 건 안 되는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안경 친구. 예. 저 이렇게 4명입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와서 던치 친구가 술 사서 요 앞에 공원에서 먹자 이렇게 했는데 예. 그 거짓말쟁이 친구가 우리 집 1층 지금 빈집인데 거기서 먹자 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친구가 좀 얼굴이 사갔는데 걔가 좀 어떻게 술을 사가지고 다 같이 그 빈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구조를 한번 설명드린다면 주택 1층이고 문을 열면 바로 안방이 보이고 좌측은 부엌이랑 화장실, 우측은 작은 방이 있고 안방문은 양 사이드에서 여는 특이한 종이문입니다. 그 예. 어떤 문인지 아시죠? 네. 그 막 구멍 뚫고 그 있지 않습니까? 창호지. 예, 예. 네. 제가 안방이 크네. 안방에서 술을 먹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친구가 야 여기 불 켜면 안 된디. 불 켜면 걸린다. 이래가지고 알겠다. 그리고 휴대폰 플래시를 다 켜고 안방에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 방을 확인을 하는데 이제 특이한 게 방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또 벽돌로 다 막아두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거 보고 좀 오싹해가지고 제가 그거 안 보려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창문 안 보이게 제가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예. 그리고 종이문을 안경 친구가 닫고 술이랑 안주 세팅하고 플래시 키면 눈 아프지 않습니까? 눈 안 아프게 그 종이컵이랑 소주병 좀 올려놓고 2개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종이문 쪽으로 제가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예. 종이문이 완벽하게 안 닫히고 맨 오른쪽이 조금 열려있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닫으면 끝쪽이 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열려있고 종이문에 구멍도 송송 나 있었어요. 그 구멍 틈 사이로 누가 쳐다본다라는 느낌 계속 받으면서 종이문 아까 그 조금 열린 틈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예. 거기로 그림자가 빠르게 막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지? 이래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야, 거실에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러니까 거짓말쟁이 친구가 밖에 차가 지나간 거 아이가? 이러더니 그 자기가 또 무서웠는지 자기가 전화도 안 왔는데 자기는 야, 네 엄마가 불러서 가봐야 한다고 그 거짓말쟁이 친구는 집에 갔어요. 빠르게 가네요. 예. 이게 바로 왔어요, 진짜. 3명에서 추천해준 친구가 갔는데 이제 뻘쭘하잖아요. 덩치 큰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때 저희 심리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아까 종이문 구멍 송송 난 곳 위치가 성인 여자가 일어나서 지켜보는 위치에 구멍 눈 모양으로 2개가 딱 나와 있어요. 예. 문 우측엔 그림자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전 그냥 이게 진짜 자동차가 지나가가지고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 던치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던치 친구가 말하길 내 옛날 여친이 자기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 그때 엄청 슬프고 화가 많이 나더라. 그 일 읽고 최근에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바로 앞 창문에서 무표정으로 나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고 그 후로 기절했다 이러는 거예요. 리얼 네. 모드. 예. 저도 무서운 걸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걸 보면 사람이 몸이 확 굳잖아요. 예. 이 이야기 듣고 이거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야 무섭다 화장실 같이 가자 이러고 3명에서 다 같이 화장실 같이 갔어요. 예. 화장실 같이 가가지고 볼일 보고 물 내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던치 친구가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도중에 제가 너무 무서워서 허공에 욕을 했어요. 예. 허공에 딱 제가 일어나가지고 나 혼나 안 무섭다 하면서 욕 막 계속하고 그러다가 던치 친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말하는 중에 그 종이컵 소주병 밑에 플래시 2개가 동시에 나간 거예요. 예. 팍 하고. 갑자기 나간 거죠. 예. 동시에 온몸에 소를 싹 또르면서 3명이 10초, 15초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했어요. 예. 그때 던지 친구가 폰을 들어서 폰 정원을 다시 켜고 하는 말이 배터리 아직 많은데? 이 말하고 저는 아까 욕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지 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허공에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90도 인사 빠르게 막 2번 3번 연속으로 하고 진 다 싸고 종이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변기통 물 내려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변기통 물 내리는 소리가 조용할 때 다 들리잖아요. 문 여는 동시에 누군가 물을 방금 내긴 것처럼 그런 소리가 팍 나더라고요. 그때 3명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 나왔어요. 예. 근데 일단 제가 경험한 게 여긴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후 한 1년 뒤 이야기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모텔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야 혹시 이 거짓말쟁이 친구 알아? 이러니 여자친구가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여기 바닥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 제가 걔랑 뭐 했는데 이렇게 떠봤어요. 그 여자친구가 걔집 1층에서 다른 친구들 몇 명이랑 술을 먹은 적이 있었다. 나 이 얘기 듣고 제가 그때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야 그거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봐.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말하길 거기서 술을 먹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서 라이터를 불을 붙이는데 계속 불이 안 붙여지더라. 다른 종이에 불을 어떻게 붙이는 건 성공했는데 그 불도 금방 꺼져서 그냥 담배 안 피고 거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잤어. 그거 말고는 아무 일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여자친구에게 야 혹시 불 켜지 말라고 했지? 이러니 여자친구가 맞아 어떻게 알아? 이래서 나도 거기서 술 먹은 적 있었다. 근데 휴대폰 플래시 안 꺼지더라.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꺼지더라. 와 짜증나던데?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뭐야. 예. 와,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때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와, 그때 둘이 막 못해도 무섭잖아요. 온 사방에서 또 쳐다보는 느낌 나고 그대로 그냥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몇 년 동안 주변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 끝내고 마지막에 네이버 지도 앱으로 그 위치까지 보여줬어요. 이게 실제 사진인 거죠? 그 건물. 예, 예.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만 봤을 땐 어떤 기분 드세요? 그냥 낡은 집이다? 정도? 와, 이것만 봐도 오싹했는데,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또 제가 지인한테 이 썰을 풀어주고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거 뭐야? 만자 아닌가요, 이거? 와, 제가 거리 뷰를 한 칸 뒤에서 핫대하니까 그 1번 사진에서 가로등 때문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핫대에서 보니까 무단집 마크 있잖아요. 만자 있네요, 만자. 와, 진짜 저거 보고 그 자리에서 진짜 눈물 났잖아요. 아, 무당집이었구나, 여기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해줬어요. 예. 그 친구가 말하길 야 나중에 저기 가서 술 한번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회가 된다면 이거 2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하러 만들러 거기까지 가세요, 또. 이게 평생 술안주거리로 될 것 같아가지고 경험하면 또 아이고.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뭔가 불이 꺼지고 좀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엄청 막 귀신이 네.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손풀기 같은 느낌. 제가 또 피아노 쳐가지고 입을 풀었다 해야 되나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이랑 저희 밑에 계곡에서 펜션을 잡고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거짓말쟁이 친구, 요리사 친구, 예. 제 여자친구, 귀신 좋아하는 섭이, 예. 클럽 좋아하는 한이, 저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그 거짓말쟁이 친구가
토요일에 1박 2일로 계곡에 펜션을 잡아서 놀자고 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야 뭐뭐절 앞에 여기 펜션 좋더라. 내가 예약할게 해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어요. 네. 열흘 전에 가서 날씨가 지금처럼 좀 추웠다고 해야 되나요? 아침 9시에 어디 마트에서 다 만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12시쯤에 예약한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예. 펜션에 짐을 풀고 친구들이 바로 물에 들어가자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제가 그때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계속 했는데 일단 계곡까지 왔으니 물에도 한번 놀아줘야죠. 예. 근데 저도 옷을 갈아입고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 한번 하고 근데 와 역시 감기가 걸린 게 좀 타격이 커가지고 제가 몸을 벌벌 떨면서 이 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몸을 떨면서 친구들한테 나는 이제 펜션으로 돌아가고 낮잠 좀 잘게 이래가 친구들이 뭐 알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펜션 들어가서 씻고 이불 깔고 낮잠 좀 잤어요. 얼마 뒤에 친구들이 들어오고 2시인가 3시쯤에 술판을 시작했어요. 이제 오후 2시 3시 요리사 준비하는 요리사 친구가 요리를 해주는데 다들 와 네 요리 지린다 이러면서 요리 좀 더 해줘 하면서 그 삼겹살 우리가 충분히 구울 수 있는데 삼겹살도 요리사 친구가 구워줬어요. 예. 요리사 친구 빼고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요리사 친구가 호구나인지 야 치우는 건 니들이 치우리 이래가지고 알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치우기로 했어요. 네. 저는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데 술이 들어가니 이 감기 증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감기 괜찮아지는데 이래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술을 먹었거든요. 제가 술 먹다가 친구들한테 저기 위에 절 있는데 거기 한 담요 테스트 가볼래? 이러니 친구들이 야,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준비하고 바로 나왔죠. 이분 위험하다. 예. 이제 계곡을 올라가면서 예. 그 귀신 이야기 엄청 좋아하는 섭이가 저에게 야, 너 인과율 법칙이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이제 공포를 잘 몰랐어요. 저는 몰라? 이러니까 섭이가 귀신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영혼까지 소멸이 된단다. 무섭지?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옆에 한이가 그 뭔 개소리지라는 그 표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표정을 짓고 있고 저는 오씨 무섭네 이러면서 제가 계곡을 딱 보는데 계곡에 텐트는 안 보이는데 무슨 반딧불이 같은 그 쪼매난 불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애들 보고 야 저거 뭐야 이러니 섭이가 또 귀신 매니아지 않습니까? 야 네. 수사기 아이가 막 툭하다는데 막 이러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낯이 아그치 이러면서 저도 영어 그런갑다 하고 그대로 절 계속 가다가 절 앞에 도착을 했어요. 네. 제가 친구들에게 내랑 섭이랑 한이가 먼저 들어갈게. 니들은 우리 나오면 들어가라 이러고 3명에서 한이 오른쪽 저는 가운데 왼쪽엔 섭이가 있고 한이랑 섭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이제 셋이서 절에 들어갑니다. 네. 저는 또 무서움을 많이 타서 아까 보셨죠? 그 현관등 불 들어오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예. 무서움 엄청 많이 타거든요. 예. 양쪽 친구들 팔을 제 팔에 넣어가지고 그 못 도망가게 친구들 팔을 제가 꽉 잡고 있었어요. 절 입구에 딱 들어가니 그때 한 걸음 차이인데 별개 들어온 것처럼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방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제가 학교에 지각을 하고 쌤이 수업 중인데 제가 교실문 탁 열고 반에 들어갈 때 애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느낌. 오.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절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입구에 들어가면 절이 있는 곳까지 20분 30분 정도 걸어가야지 도착하고 예. 주변이 일단 다 나무예요. 길 옆에 등 있죠, 등. 네. 등이 일자로 쭉 있어요. 절에서 쓰는 등인데 그 일자로 쭉 있고 등에 무슨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놨더라고요.
연등 그런 거예요? 아, 네네, 연등 맞아요. 예. 그게 막 눈, 코, 입 그림을 또 그려놓더라고요. 예. 그렇게 절에 들어가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그 플래시 빛에 의존해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좀 밤이 적응되어가지고 안 보이던 게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엄청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 앞에 드라이 아이스 둔 것처럼 연기가 슥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의 현상같이 보여가지고 네. 제가 또 무서움 잘 탄댔잖아요. 제가 그때 이상함을 느끼고 얀초 친구들한테 야 이제 내려가자. 그러니 얀초 친구들이 내려가자 이러고 다 오케이 하고 제가 친구들 팔 잡은 거 풀고 섭이가 왼쪽으로 돌 때 저도 같이 돌았어요. 돌면서 바로 왼쪽 그 등 있죠, 등. 아까 그 말한 등 있지 않습니까? 등이 쭉 있는데 등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얼굴 하나만 딱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예? 와, 그걸 보고 진짜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몸에 사고가 전지가 되었거든요. 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주원 같은 거 보시면 막 귀신이 이렇게 계단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그 주인공 옆에로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가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잖아요. 이게 왜 저러지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머리카락이 없고 머리는 옆에 등보다 좀 컸어요. 그 엄청 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특이한 게 주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 뭐야. 그 연등 지금도 사이에. 그 미간에 주름 한 줄 한 줄 센 생각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예. 지금 6년이나 지났는데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제가 멍 때리고 있었는데 한이가 제 팔을 잡고 걸었을 때 그때 전신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대로 친구들 팔을 잡고 절 입구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내려오다가 입구 보일 때 제가 먼저 뛰어서 나갔어요. 예. 이제 친구들도 뛰어서 나오고 한숨 돌리고 나서 옆에 섭이한테 야 봤나? 이러니 섭이가 봤다. 제가 야 뭘 봤는데? 이러니 섭이가 할아버지를 봤다. 와. 이래서 야 나도 봤다. 또 어떻게 생겼는데? 그 서로 또 거짓말 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맞추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섭이가 엄청 환한 것 같더라. 이러고 제가 빡빡이던데 라고 설명하니 우리 섭이가 놀란 표정으로 맞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절 지키는 스님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예. 절에서 나가라고 겁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후에 저랑 섭이는 그 자리에 등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 저랑 섭이는 다시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오, 예. 근데 또 세 명만 가면 무섭잖아요. 그 앞에 대기 중인 그 B팀이라고 해야 되나? 야 니들 먼저 가면 우리 뒤따라 갈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친구, 요기사 친구, 제 여자친구가 B팀인데 여자친구가 막 절대 안 간다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들어갔던 두 명이 괜찮다 안 무섭다 이러면서 제 여친을 달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일단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한이 섭이 저는 뒤에서 따라가는데 제 여친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30초 동안 조용했어요. 그때 제가 애들 보고 얘 진짜 안 되겠다. 얘 이제 데리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떨어진 모자 딱 쓰면서 눈빛이 변하더니 그 눈빛이 완전 다른 사람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똘망똘망했는데 갑자기 좀 센 여자 느낌? 그렇게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옆에 친구들 붙잡고 제가 섭이한테 귓속말로 야 저거 빙의된 것 같은데 이런 섭이가 또 귀신 매니아잖아요. 예. 그런 것 같다. 제가 한이한테 야 나가자 이러고 앞에 3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던 느낌으로 야 우리는 먼저 나가고 앞에서 기다릴게 갔다 와 이러고 저희는 먼저 나왔어요. 예. 절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와 빙이 치린다 눈빛 봤나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30분 뒤에 3명이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거짓말쟁이 친구가 저에게 야 칼을 들고 있는 간도를 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간도가 나왔죠. 그리고 숙에서 스스슥한 속이는 3명이 다 들었다 하고 딱 봐도 거짓말 같아서 대충 넘기고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거짓말을 친다면 귀신을 봤다고 하지 뜬금없이 간도를 보았다는 건 좀 의아했어요. 예. 그렇게 펜션에 도착하고 거짓말쟁이 친구, 요리사 친구, 제 여친은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더 먹다가 잠을 잘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알겠다 하고 한이랑 섭이랑 저는 먼저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돼서 일어났는데 그 테라스 주변에 소금이 엄청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씨 소금 뭔데 이러면서 아줌마가 잔술 염치하겠다 싶어가지고 야 빨리 청소하자 퇴실 시간 다 와간다 이래가지고 저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청소하다 말고 1층으로 내려가서 나무 서포터가 있거든요. 예. 2층 테라스에 받쳐주는 나무거든요. 그걸 발로 차고 밀어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청소하고 있고 막 친구들 다 거기 있으니까 제가 좀 화가 났죠. 네. 제가 섭이한테 야, 니들 뭐 하는데 청소 안 하나 이러니까 이제 섭이가 말하길 거짓말쟁이랑 요리사 제 여친이 테라스에서 술을 먹는데 거짓말쟁이가 우리는 절 끝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쟤들 진짜 겁쟁이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잠을 자고 있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봤는데 애들이 막 무당처럼 춤을 추고 있었대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 소금을 뿌리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섭이가 걔들한테 야, 소금 왜 뿌리는데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 이러니 거짓말쟁이가 여기 밑에 테라스 기둥이 바람 불어도 멀쩡한데 누가 인위적으로 흔드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술 다 두고 안방에서 술을 계속 먹는데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창문의 손톱을 긁고 있었다 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2층이거든요. 2층. 예. 그래서 소금을 뿌렸다는데 이건 제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저도 절에서 이상한 걸 봤고 우리 다 자는데 아무리 잤나요 쳐도 소금까지 뿌린 거 보니까 이거 좀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예. 그렇게 퇴실 시간 다 되어가서 청소 마무리하고 집 도착하고 다음날에 저는 여친이랑 안 좋은 사건으로 헤어졌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그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약간 성격이 우디르급으로 친절했다가 한했다가 계속 그렇게 성격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연락 쌩 까고 그 3개월 뒤에 헤어진 여친한테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야 그때 절 올라갈 때 기억나? 이러니 자기는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술을 많이 먹어서 필름이 나간 경우랑 아니면 빙의 된 게 딱 2가지거든요. 그쵸.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느낌이겠죠. 예. 근데 걔가 또 술이 엄청 세요. 빙의가 맞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1년 뒤 섭이가 군대에 가서 성인들이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봐라 이래서 이번 썰을 풀었는데 인기가 엄청 좋아서 다른 성인들 다 찾아와서 이야기 다 해주고 군대에서 공포 이야기로 인싸가 됐거든요. 예. 섭이가 산병을 달았을 때 귀신을 보는 후임이 있었대요. 막 본인이 귀신을 본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엄청 조용한 성격인데 거짓말도 안 치고 그런 성격인데 섭이가 귀신 보는 후임에게 너 귀신 보나 이러니까 후임이 본대요. 섭이가 귀신 어떻게 봐? 이래서 후임이 막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막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여기 군대도 귀신 있나 이러니까 본인이 자대 배치 받을 때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처럼 이제 영혼 모양의 에너지처럼 느껴진다네요. 아, 구체화 네. 그런 걸로. 네, 그 섭이가 그 후임에게 우리 그 썰을 풀어줬어요. 그 후임이 말하기에 서삼변님 그 귀신 아니고 그 도깨비예요 도깨비. 서삼변님 정말 잘하셨다고. 만약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본 걸 티냈으면 그 도깨비가 펜션까지 찾아와서 장난을 계속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제가 그때 본 게 진짜 도깨비면 와 이게 간도를 봤다는 친구가 간도 아이가 하면서 놀리면서
그 도깨비가 펜션으로 찾아와서 뭐 테라스 잡아주는 기둥을 흔든다든가 뭐 그런 장난을 또 친 게 아닌지 이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연등 사이로 있었던 게 도깨비라는 거죠? 네, 도깨비죠.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통화 내용 녹음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친구 누구예요? 이게 섭이입니다. 아, 서비님. 네, 귀신 이야기 좋아하는 섭이입니다. 이따가 끝나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실제 그 친구분들이랑 같이 겪었던 거기 때문에 또 혼자였으면 더 무서웠을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이였을 때도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서로 같이 막 야, 저 같이 봤다고 막 이렇게 하면 더 무섭거든요. 예. 이거 뭐 술안주로 계속 써먹어야죠. 나중에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손자분들한테도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하면 또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흥선대원군님 리얼 버전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그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 돼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그때 네가 막 흰 색깔 물체를 막 봤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가 흰 색깔 뭐 흐물거리는 물체를 봤어. 내려가서 이건 네가 말을 해줬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가 돌아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솔직히 그 좀 올라갔으면 됐다 생각했고 너무 분위기가 무서우니까 온몸에 소름도 돋고 계속 올라가는 내내. 그래서 이제 네가 돌아가자 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내 방향으로 돌았어. 확실히 기억나 이거는. 내가 플래시를 켜고 있고 내 왼쪽으로 애들이 이렇게 휙 돌았는데 도는데 연꽃등 사이에 그 할아버지 그리고 좀 늙은 아저씨 같은 그런 나이대 인상을 진짜 팍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나는 얼굴만 둥둥 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몸도 그 순간에 굳어버리고 그래서 귀신이다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내려가는데 나는 그 당시에 나 혼자만 봤다 생각을 했지. 왜냐하면 너랑 그 친구랑 얘기를 하기 전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속으로 여기서 내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고 온몸에 소름도 돋고 너무 무서운데 뛰어내려가면 막 다 같이 흩어질 것 같아서 좀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천천히 너희랑 발걸음 맞춰서 내려가는데 너희도 내려가는 동안에 말이 없더라고. 말이 안 났지.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그런 정신도 없었고 일단 내려갔는데 네가 갑자기 봤나 이러더라고. 다 내려가고 나서. 그제서야 나도 긴장이 풀려가지고 네가 봤나 하니까 나도 그때 당시에 봤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말한지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니도 귀신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러길래 내가 이랬지. 할아버지나 아니면 나이 많은 아저씨 인상을 쓰고 있었다 이랬고 이제 그 다음은 네가 머리카락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머리카락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내가 든 생각이 니랑 내랑 본 게 같은 거구나.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뭐 그랬었지.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때 봤던 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통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소름 돋아하는 그런 걸 느껴지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연등 보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